네, 오늘 헤드라인 저희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알테오젠 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또 알테오젠 호재 소식이 좀 나와주긴 했었는데요. 오늘 이 뉴스는 저희가 어떻게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해볼까요? 어제 알테오젠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제 프로스권에서의 예, 1% 흐름을 정도 보여줬죠. 보여줬죠. 네. 다른 종목들은 뭐 4, 5%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알테오젠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 그 피아 주사제로의 기술 수출이 재료가 되어서 최근까지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 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제형 주사라고 해서 효과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플랫폼을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어제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테오젠의 주가를 바라보면서 현재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알테오젠 주가를 바라보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새로운 투자 시점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어제 오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4%, 셀트리온도 한 4%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으로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시간차를 두고 흐름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어제 발표한 그 비만 치료제 제형 주사 관련해서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플랫폼 단계에서의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취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제형 주사 관련한 내용을 판단해 볼 때 펩트론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죠. 네. 가장 선도 기업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양산되고 실제 기술이 수출되는 과정에서의 시차를 판단해 보게 되면 2030년 정도가 돼서야 이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최근까지 기술 수출 한 10조 원 정도 진행이 되었던 이 피하 지방 주사 관련한 이 기술력 또한 최근 10여 년 동안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을 통해 이번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내용에서의 제형 주사 관련 내용이 큰 임팩트 있는 내용에서의 그 이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의 흐름을 추가로 끌고 가기는 다소 약한 내용에서의 이슈가 아닐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시점을 판단할 때 어느 시점에서 투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제약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어제 하락한 폭 또는 어제 하락폭 이상의 주가의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40만 원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게 되면 전반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의 최근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11월에 45만 원 고점을 찍었고요. 조정받았고요. 최근 3월에 또 45만 원 고점을 찍고 최근 30만 원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 35만 원, 36만 원 부근에서의 주가 반등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 종목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을 진행되고 있다, 확보했다라고 판단되는 가격은 4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7만 5천 원.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또는 이번 주 상황하에서 40만 원을 돌파한다든가 안착되는 과정이 나타나면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분위기가 전일 하락에 대한 낙폭 회복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테오젠 제가 기사 내용을 가져온 것은 아직 조금은 성급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알테오젠 최근 흐름에서의 기술 수출, 기술 개발과 또 주가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섹터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7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40만 원 선을 터치해 준다면은 전반적인 제약주들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겠다. 그쵸.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다른 제약주들도 이제 몇 가지 점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HLB라든지 뭐 지금 보면은 코오롱 티슈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삼천단 제약.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야 시장에서 계속 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HLB라든가 코롱 티슈진 네. 같은 건 개별 재료를 보유한 그쵸. 종목들이죠. 네. FDA 승인이라든가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에서 계속적인 3자배경 의상증자를 통해서 최근 회생됐고 회생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그 포커싱 되어지는 흐름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대표주, 대장주, 시가총액 상위 내에 있는 종목의 흐름이 개선될 때, 물론 그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포함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선도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가 알테오젠을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진행된 이후에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의 제약주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사실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관한 리스크도 좀 얘기가 되지만 금리 인하와 또 연관성이 굉장히 깊잖아요. 성장 이다 섹터라고 보니까요. 네. 생각을 해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네. 하고 있죠. 저는 미국에서 네.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 장기간의 상승률을 보여준 섹터가 헬스케어 업종이거든요. 아,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그 M7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 상승률이 크고 오랫동안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2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한 산업은 미국 내에서도 헬스케어입니다. 국내에서도 관련한 산업에서의 지금 현재 주가의 상황에서 종목 간의 흐름이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도를 가지고 헬스케어 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움직인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성장 산업의 큰 축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기존까지 해서 시장에서 핫했던 여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올라왔고요. 셀트리온도 그러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는데 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그런 건 없을까요? 진짜? 시작점에서부터의 흐름으로의 진행을 가져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작점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패션이 있죠. 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네. 주가가 강했어요. 근데 이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은 임상을 여러 차례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확보된 자원을 통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여러 그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현재의 테마나 시세 흐름에서의 모습과는 유사한 형태의 상승을 보여줄 수 트렌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기술 수출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